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을 향한 도전 알렉산더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을까요? 알렉산더인데요. 2004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요. 2300년 전에 그 20대에 이제 동방원정의 도전으로 10여 년 만에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33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그 제국은 분열이 됐지만은 그의 정신과 그의 문화는 살아서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으로 300년간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우리 로마와 그 유럽의 문명의 근간이 되죠. 영원한 전설이 된 아름다운 알렉산더의 고뇌와 불안, 열정, 도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자, 영화 속의 알렉산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동방 정복의 꿈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20대 알렉산더의 모습입니다. 전쟁 중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20살을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움을 정복하라.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모두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영웅도 돌아가시고 다 이제 돌아가셨고 문제는 뭘 남기고 갔냐야, 이런 얘기를 알렉산더가 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명예를 존중했던 알렉산더의 질문입니다. 클레이투스 말대로 나는 독재자가 됐어. 이제 막 그 자기를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는 자유인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 독재자가 됐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그 옷을 입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데, 페르시아의 문화가 좀 나와서 이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가 가장 사랑한 소꿉친구예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리고 자신의 분신이었던 헤파이스티온이 죽는 장면인데요. 알렉산더가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정말 이 헤파이스티온이 죽은 이후로 상당히 그 열정이 많이 꺾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꿈을 향해 가는 이제 고난의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만 있다면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에게 헤파이스티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영화의 첫 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만 쫓는 사람은 주변을 힘들게 해. 그러나 역사에 기억되는 건 꿈을 쫓으며 산 사람들의 몫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알렉산더의 친구,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보면서 해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전설이 된 알렉산더의 이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부하들에게 나누어 줘버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뭘 가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력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전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23년, BC 323년에 영웅이 죽게 됩니다. 영웅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고 이제 다들 무슨 어디 땅은 누가 가지고 저 땅은 누가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이제 관 밖으로 내놓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살아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영화입니다. 이제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역사가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암기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돼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강추합니다. 알렉산더 일생을 이제 보겠습니다. 알렉산더와 알렉산드로스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냥 알렉산더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또 도전했던 그 길, 오직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길, 10년의 세월 헬레니즘 제국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에는 그렇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는 올림피아스가 어머니거든요. 올림피아스가 벼락이 배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는 탄생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이제 정복자였는데요. 애꾸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실리자였고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신비주의적이고 격정적인 성격을 가진 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입지가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필리포스가 알렉산더 어머니와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권자를 또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입지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필리포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필리포스 2세가 누구일까요? 자,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할 토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당시에 변방에 사실은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쇠약해지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군사국가로 이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 그리스의 왕이다라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전하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리에서 부하에게 암살이 되고 맙니다. 근데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들인 알렉산더 혹은 올림피아스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의 10년간의 동방정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은 몽골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른 제국은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네요. 이 알렉산더는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북서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전략 전술가로 이제 뛰어났는데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 4만 명으로 기병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5만의 페르시아군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보면 그 한니발 장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니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와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알렉산더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시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정길에도 늘 가지고 다녔고 또 베개 머리맡에 두고 꺼내 보면서 그 영웅으로서의 자신의 이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이제 시인데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사랑했던 그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웅 아킬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테티스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를 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티스한테는 신탁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우스를 능가하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런 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탐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신하고 결혼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하고 그 테티스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아킬레우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인 그 테티스는 불사의 그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운명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신비의 강에다가 아킬레우스를 이제 그 스티스 강물에 담그게 됩니다. 그 스티스 강물은 그 불사신으로 만드는 그런 강물이었는데요. 아이의 그 발꿈치를 잡고 이제 이렇게 강물 속에 넣는데 한 군데를 안 넣은 거예요. 이 한 군데가 이제 이 발목이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약점인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웅한테도 그 약점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우스가 그 아킬레건에 이제 화살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를 너무 이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곳에 그 그리스 폴리스, 그리스 문화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곳에다 이제 그리스 폴리스를 다 이제 곳곳에 만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한 70개 정도 이제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숫자는 어떤 책에는 한 20개라고도 하고 또 70개라고도 합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의 문화의 이제 거점이 되었죠. 그리스 문화와 이제 오리엔트 문화를 이제 융합시킨 정말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이렇게 이룩하는 그런 거점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인 이제 무세이돈인데요. 여기는 그 왕실 부속 연구소였습니다. 그 무세이온에서 이제 박물관 뮤지엄이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근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굉장히 자연과학이 발달했어요. 그 저명한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어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과학 이론 같은 거 이런 걸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세이온은 세계 지성사에 빛나는 그 진정한 최초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 무세이온에 있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몇 개 국어를 하고 상당한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또 수많은 전쟁터에 학자들을 또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곁에서 영웅으로 자기를 이제 글도 쓰고 묘사해 주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예술가, 건축가, 지리학자, 동식물학자, 측량, 기사, 요리사, 의사 등등 많은 사람들을 원정길에 데리고 다녔습니다.